너무 좋아한다 야. 와 얘들 진짜 커져 눈이. 자,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해도 하겠습니다. 워딩이 잘못되었다. 자, 우리 62쪽 갑시다. 강의 노트. 선생님 그래서 저희 그 마시는 거 뭔지 저녁 먹자. 그냥 그 출발할 때 시키고 가면 좀 너무 빠르겠지? 예. 오자마자 딱 시키는 걸로 하자. 자, 합시다. 하자. 자, 오케이. 이제 그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방정식과 부분식의 활용인데 먼저 방정식부터 봅시다. 시연아, 잘 대답해줘.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달성하게 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자, 이게 대답을 못하면 누구 잘못인지 알아? 오케이, 쌤 잘못. 오케이, 그래프를 쌤 잘못 맞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오케이, 다음에 혹시 또 쌤이 물으면 꼭 대답할 줄 알았지?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오케이, 괜찮지? 부탁할게. 꼭 알아줘. 시와야.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시와야 뭐라고? 자, 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활용 이 친구도 방정식에 활용하는 이 친구도 우리가 방정식을 풀겠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배웠던 내용 중에 특별하게 쌤이 강조했던지 방정식의 실근이랑 뭐랑 같다고? 그래프의 x좌표. 우와. 그래프의 요점의 x좌표 같다. 민재야. 방정식 실근이 뭐가 같다고? 그래프 교점의 x좌표. 눈 감고 말해봐. 그래프 교점의 x좌표. 뭐가? 저 방정식의 실근. 오, 잘했어. 진짜 중요합니다. 방정식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실근이 예를 들어서 3개래? 그럼 그래프 교점이 3개래. 이렇게 되는 거지. 양수가 2개고 음수가 1개. 그러면 교점이 y축 왼쪽에 2개, 아니지 y축 오른쪽에 2개, y축 왼쪽에 1개 이렇게 읽는 거야 전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주로는 우리한테 이제 fx는 gx꼴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친구의 실근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주로는 어떻게 많이 주어질 거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이랑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랑 같은 방정식이야 다른 방정식이야? 당연히 똑같은 거지, 맞지?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혼자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푸는 거야 원래, 맞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그 미정계수가 섞여 있어. 미정계수가 섞여 있어서 내가 그 이상 계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좌변에는 전부 다 확정인 것들만 남겨놓고 우변에는 미정계수를 놔두고, 그래서 이제 확정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미정인 그래프를 움직여서 교점 몇 개가 생기는지 그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 fx는 k 이렇게 주어졌어. 그 k가 여기가 미정인 거야, 미정. 자, 그러면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야. 저기 우변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지? 우변 그래프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실근이 3개래. 그럼 내가 저 직선을 어디다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실근이 2개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저 확정인 좌변에 있는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변에 있는 저 상수함수의 그래프, 미정계수로 정의된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만약 실근이 하나밖에 없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 극소값보다 더 낮게 그리거나 극대값보다 더 위에 그리면 되겠지. 괜찮지? 진짜 괜찮지? 괜찮지? 결국 식을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이게 그 개념의 한 절반쯤 되거든.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좀 넘어가서 여기 그 26번 봅시다. 26번. 2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식의 예술 구하시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그냥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몇 군데 만났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이제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유치하기를 판단해도 괜찮아.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봐도 괜찮긴 하거든. x제곱 더하기 3x 제곱 는 3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다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되지.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어디에서 통과하고?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고 0에서 접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고 0에서 접하기일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거야, 맞지? 자, 그때 혹시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1대 2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극대점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맞지? 여기가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y는 3직선을 어디다 그려야 돼? 이거보다 아래 그려야 되겠지, 맞지?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3개 생기네. 아, 그래서 실근은 3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계산으로 풀 수는 없어.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 수밖에 없어. 오케이? 물론 그냥 그래프에서 풀어도 매우 괜찮습니다. 자, 27번 갑시다. 27번. 27번 문제를 보게 되면 2x 세제곱 이게 일반적인 유형인 거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바꿔 쓰겠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y는 이라고 놓고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요거를 묶어내면 아 이거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걸 못 그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여기가 괜찮지? 자, 그때 우리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16, 12, 24 얼마지? 16에서 12를 빼면 4, 4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3 플러스 1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에다가 12를 더하면 7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 7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모르겠네. 문제 모르겠어. 문제에서 k의 값 또는 범위를 다 일일이 구하래. 뭐지? 첫 번째 뭐하라고? 서로 다른 세 실물 생기게 하래.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답의 범위는 뭐야?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되겠지. 괜찮니? 두 번째는 실분 몇 개 가지래? 중근과 단 한 실분 가지래. 그럼 k가 얼마? 7이거나 마이너스 21면 되겠지. 세 번째는 실분을 몇 개 가지래? 한 개 가지래. 그럼 k가 어떠면 돼? k가 어떠면 되는 문제야? 실분 한 개 가지려면 민지야, 너무 어려워 지금? 쌤이 느끼기에는 집중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조금 드는 게 아니고 강하게 드는데 민지가 약간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미술가가 이제 조각을 했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거의 뭐 고민했어? 아 진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못 되는 거지.
듣고 있는데 귀가 통과하는 거지. 그게 듣고 있는 내가 이게 뭐지?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K 설명하실 때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쌤이 무슨 표정인 것 같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집중을 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한 얘기가 뭐였어? 여기서 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 혹시 이렇게 성금면 몇 개 맞나? 어렵니? 그러면 봐봐. 교점이 한 개면 실근이 한 개야. 어렵니?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말 집중해줘. 다시 봅시다. 방정식의 실근은 뭐래? 그래프에 교점 x좌표. 근데 이렇게 교점이 한 개 생기면 이 점 x좌표 몇 개 생겨? 얼마요? 몇 개 생겨? 온 김에 유림이 같이 그냥 생각하신다 그 잘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 앞에 있는 268번이랑 237페이지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된 거 지금 사실 쌤이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 때문에 약간 네. 감정의 기복이나 변화가 생긴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용수 너가 같이 긁으면 쌤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아니요. 또 다른 낯선 경험을 한번 해볼래? 아니에요. 민지야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민지야 예를 들어서 너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너가 이야기 여자친구가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럼 그리고 너 뭐래? 왜 내 이야기 안 들어? 집중 안 해? 듣고는 있었어. 이러고 어떨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눈치 없어서 그런 거.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민지야 사실 좀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의 그 지성을 활용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좀 막연하게 듣는 느낌이 좀 강했어. 그래서 쌤이 질문을 하게 된 거야. 집중을 해줘. 그치? 진짜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아니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적분 자체가 아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명 들을 때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쌤이 이걸 적용하시면 거기서 잘 안 돼?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야? 아니 그렇다면 그냥 들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또 적용시키면 그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 일단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자. 봅시다. 이리와 이리 보자. 그 방정식의 활용이 몇 쪽이냐면 그 강의 노트 있지? 그 쌤이 지금 133쪽을 설명하는 겁니다. 133쪽을 설명하는 거고 긴장 힘내줘. 해봅시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하겠다는 거는 미분으로 방정식을 풀겠다가 아니야. 방정식 푸는 건 미분의 영역이 아니긴 하거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는 사실을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방정식 실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는 gx의 실근이라고 이렇게 줄여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 실근은 이 말대로 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민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이 fx는 k라는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하자고. 근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다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래. 그럼 그게 무슨 뜻이지? 실근이랑 뭐랑 같다고? 교점 x좌표랑 같다고? 다시 실근이랑 뭐랑 같다고? x좌표랑 같다고? 그럼 실근이 10개래. 그럼 교점 x좌표는 몇 개인 거야? 실근이 3개래. 교점 x좌표는 몇 개인 거야? 교점 x좌표가 3개래. 실근이 몇 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어렵지? 진짜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k는 무슨 함수야?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 그래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은 누구 그래프 보라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주어지면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 하는 거야. 이걸 누구 그래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 그래프 하라는 얘기야. 다시 fx는 gx의 식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fx는 k라고 주어지면 누구 그래프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이 말하면 돼. 똑같이. 자, 힘내줘. 다시 fx는 gx의 신근을 이야기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누구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공감이 지면 안 돼. 진짜 궁금해. 방금 어려웠어? 근데 왜 계속 틀려? 왜 대답을 못하지? 진짜 궁금해. 어려워서 대답을 못했어? 아니면 왜 대답을 못했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잘 모르겠었지. 근데 쌤이 봤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워해. 그래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도 쌤은 정말 쉬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봅시다. 방정식 fx는 gx의 식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이야기한다. 다시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fx의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y는 k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우리 y는 k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려? 이제 쌤이 미안해. 빨리 집중하자. 상수함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상수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이 안 나? 상수함수 이렇게 x축에 평행 직선 그리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x축에 평행 직선을 그리는데 그 직선이 만약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이 fx는 k의 실근이 3개래. 그럼 상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죠? 3개가 겹치게 3개가 만나게 3점에서 만나게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린다고 했었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적당히 뭐 이렇게 그리면 3개 만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 여기의 값이 1이고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k의 값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지? k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다시 힘내. 자, 만약 실근이 2개면 어떻게 돼?
그 우리는 겹친다는 표현은 사실은 쓰지 않거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두 점에서 만나기 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그럼 K 값이 얼마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y좌표 1이면 이 직선 우리가 y는 1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건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 직선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 직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면 이제 두 개의 근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만나는 건 어떻게 되면 되지? 하나만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k가 1보다 큰 거야. 이게 y는 k 직선이고 이 직선의 모든 점은 이제 그 점의 y좌표가 1보다 크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실근이 몇 개? 3개. 얘가 실근이 몇 개? 2개. 얘가 실근이 몇 개? 1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제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사실 지금 쌤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는 문제가 쌤이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어려워한다. 근데 저것도 사실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선생님 민재랑 잠깐만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앞으로 빼면 되지 않아요? 자 합시다.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재밌자니까 항상. 시들끼리만 재밌고. 자 일단 합시다. 27번까지는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28번도 잘 했을 아니군요. 28번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봅시다. 어제 애들 사줬다고 들었어요. 공기도 했다고 들었어. 공기 양유린이랑. 유림이한테 진짜 발렸지. 진짜 잘해요. 조금 잘하는 게 아니죠. 자 일단 봅시다. 네, 질문. 음? 그 있잖아요. 그래. 교점 개수 확인할 때 좌표를 다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Y 좌표는 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지. 네. 자, 28번 보겠습니다. 민재야, 우리 어떻게 하게 됐지? 봐봐. 우리 내가 열심히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민재가 그 사이에 까먹었다. 왜냐하면 쌤 말을 한 개로 올리니까. 아깝다. 민재야, 일단 쌤이 아까 하자고 했던 걸 해봅시다, 알았지? 부탁할게. 부탁한다고. 그렇지. 자, 해봅시다. 문제 봅시다. 문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질문 있어? 근데 저 마지막에 3중근인데 K인 거 어떻게 돼요? 3중근이야? 3중근 아니에요?
없는 데서는 거기 실근이 한 개잖아. 실근은 한 주근이 안 생겨 얘는. 아. 한 개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아, 또는 네.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제 이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유로이도 봅시다. 방정식 실근은 그래프에 뭐라고? 저기 써놨잖아. 읽어줘. 그래프의 극점 x죠. 다시.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극점 x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차 함수고 여기는 이제 상수 함수가 나왔지. 여기는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이제 3차 함수의 관계식이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 나왔지. 우리가 이걸 보고 확정이라고 불러. 얘가 괜찮니?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여기는 K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알았지? 그래서 미정이라고 불러. 그러면 확정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미정 그래프를 조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근데 무슨 함수야?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상수 함수가 이제 그려졌을 때 교점이 첫 번째 문제는 3개 만나게, 얘는 2개 만나게, 얘는 1개 만나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3개 만날 때는 어때야 돼?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 작다. 2개 만날 때는 마이너스 20이거나 7이거나, 1개 만날 때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이제 방금 쌤이 부탁한 거 했을까? 그러니까 쌤이 나한테 바라는 거는 일단 괜찮아 진짜 다 괜찮아. 여기를 3이라고 하자.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3개 만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럼 되지. 그럼 이때 k 값이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자. 괜찮아? 2개 만날 때는 언제야? k가 얼마? 3이라고 1차고 얘는 k가 얼마? 마이너스 5라고 1차고 오케이? 얘는 k가 얼마? 3보다 크다라고 하자. 얘는 k가 얼마?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하자고. 그냥 이 기능을 익히자고. 그럼 쌤이 숫자 바꾸면 대답할 수 있겠어? 방법도 어려워. 오케이. 자, 저 문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fx라고 하자. 미분을 하게 되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3으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뿔 3 마일이 될 테니까 인수분해 얘기를 3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1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이라서 27이 될 거고요. 내가 왜 이렇게 그랬지? 초고차계수의 함수인데 우리 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일 겁니다. 여기 대입하면 아까 27이 나왔고 여기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3 빼기 9라서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실근이 생기게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사이에 그려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k야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27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중근과 다른 식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이거나 27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유리미도 이해했어? 그러면 잠깐 쌤이 방금 28번 한 겁니다. 한 실근과 두 부분이고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5번,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번 작거나 27보다 크면 되겠지. 영수는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볼게요. 29번. 자, 2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29번 문제는 이제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y 교점이 y축 왼쪽에 생기는지 y축 오른쪽에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는 k를 푸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이제 fx라고 하게 되면 f'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맞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인 상태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8 빼기 6 빼기 12 얼마지?
마이너스 10인가? 2를 대입하면 맞지? 마이너스 10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숫자가 높땡사군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지? 2분의 7. 여기가 2분의 7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점이 y축 왼쪽에 생기는지 오른쪽에 생기는지가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y축을 꼭 그려야 됩니다. y축을 그릴게. 근데 마이너스 1을 좀 더 가깝게 그리면 되겠지? 너무 가깝게 그려버렸네? 자, 적당히 가깝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좀 그립시다. 여기가 y축이 될 겁니다. 그럼 영계사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지? 영계사의 함수값? 여기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요 점이 원점인 거야. 편의상 x축도 그려버릴까 이렇게? x축을 그립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요구가 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두 개, y축 왼쪽에서 교점이 한 개 생기게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맞지? 그럼 k가 어떠면 돼?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오른쪽에서 교점이 두 개 생기고 왼쪽에서 교점이 한 개 생기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해. 양의 실근 한 개, 두 개의 허근이래. 양의 실근 한 개, 두 개의 허근? 그러면 이제 실근은 한 개만 생기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맞지? 그럼 k가 2분의 7보다 크다가 되면 되겠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k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k가 2분의 7보다 크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교점이 y축 오른쪽에서만 한 개 생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방정식의 활용 중에 설명을 하나 하지 않은 개념이 있거든. 다음 페이지 잡고 있어. 다음 페이지. 강의 노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는 주제가 있거든.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근데 이제 x축과의 위치 관계 가져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경우를 볼 때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괜찮니?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극대극소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극대극소가 있다는 말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맞지? 근데 그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관계가 뭘까? 둘이 부호가 어때? 달라야지만 x축 사이에서 x축이 그 사이에 있을 거고 교점이 세 개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그냥 부호만 다른 건데 지금은 꼭 절대값이 같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표현하지? 곱해서 음수라고 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라고.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이번에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데 교점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뭐해? 곱해서 양수. 오케이. 곱해서 양수.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근과 나는 한식은이야. 중근과 나는 한식은. 자, 이때는 어떻게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맞지?
그러면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가 무슨 뜻이지? 곱해서 0이다를 쓰면 돼 그냥.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만약 극대 극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맞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거나 삼중근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괜찮니? 그래서 근데 주로 우리한테 시험에 나오는 거 어차피 이 세 가지일 거라서 저 첫 번째 케이스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다 풀었잖아, 맞지? 책에도 저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걸 썼어, 안 썼어? 실전에선 저걸 잘 안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그냥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빨라. 그래서 보통 이 방식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 풀게 강요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쌤이 거기다 하나 예를 적어놨는데 그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ax제곱 마이너스 6a제곱 x 그리고 더하기 k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구하는 게 f'(x) 구해보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3ax 마이너스 6a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3으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6a제곱이 되고 2a제곱이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 되기를 어떻게 돼? 3 곱하기 x 더하기 2a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되잖아, 맞지? 여기가 괜찮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야? 몰라. 왜냐하면 a가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가 a가 될 거 아니야, 맞지?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해. 맞지? 근데 만약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 그러니까 저 방법을 쓰면 어떻게 돼? 그냥 뭐든지 어차피 누가 극대인지 누가 극소인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냥 a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곱해서 음수 풀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럴 때 저걸 쓰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식의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2차항 계수나 1차항 계수 저런 데 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가 극대이고 극소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피해가는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긴 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중요하긴 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